저번에도 듣고 타 학원에서 이제는 수업, 설명회를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일단 2학년 생명과학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어머니. 어떻게 많이 올라가는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아웃라인은 똑같아요. 일단 우리가 2015 개정에서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2학년 1학기 일반 선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유전은 빠지고 2015 생명과학 2에 있었던 진화 분류 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머님들 애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데 2학년 1학기 때 배워? 그럼 어떻게 돼?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짧아지고 학습량은 엄청 증가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휘문 오늘 단대가 왔잖아요. 두 학교 모두 난이도가 꽤 높은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휘문 같은 경우 통사나 한국사 이거를 공부할 때 기간은 짧은데 양이 엄청 많으면 애들이 쉬운 거라도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로 기간은 짧아졌지만 학습량은 증가해서 오히려 학업량의 부담이 늘어났다. 다음 2학년 2학기에 세포와 물질 대사 진로 선택이 들어가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 진로 선택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진로 선택은 뭐냐? 보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투가 여기로 편입된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면 우리가 그 바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상평이라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에 진짜 큰 복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 다 요즘에는 생물은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암기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 보신 어머님들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점점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리고 그림, 표, 도표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생명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 암기, 응용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 개념 정립을 안 하고 문제풀이도 안 해. 이런 거를 다 안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내신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신에서 상위권을 만드는 생명과학은 어떻게 다르냐? 죄송해요. 좀 늦었죠. 좀 배치를 다르게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워요. 단기간에 세종과학고 1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잘 따라와주고 점수를 잘 내주고 저도 영혼을 갈아넣고 해서 단기간에 1타가 된 것 같은데 세종과학고 1타 영재교 내신으로 검증된 실력 강의라고 하는 건 결과로서 일단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영재고만 했다고 선생님 일반고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갖는 어머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과거라고 해서 과학을 잘하거나 수학만 잘하고 수학을 다 잘하거나 이런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스펙트럼이 오히려 일반고보다 더 넓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중학교 때 영대비를 하고 물올 화올 들어보셨죠? 그것까지 한 애들은 잘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수모라 잘해도 생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전교 꼴등, 그 다음에 혹은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이런 거를 원서를 안 쓰려고 했다가 얼떨결에 썼어. 사배자 전형으로 썼는데 됐어. 이런 애들은 정말 중등 생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스펙트럼 차이가 큰데 걔네들을 전일부터 전골까지 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어느 누구라도 어찌됐건 그 바에서 자기만의 점수 바에서 더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애들한테 맞추려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왜 못하는데요, 선생님? 문제점 한번 볼게요. 일단 암기를 어설프게 해요. 다 봤대요. 시험 기간 전날에 너 공부 다 했어? 그럼 다 봤대. 물어보면요. 5개 중에 3개를 대답을 못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설프게 암기를 하면 이제는 득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박아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잘 안 하면 막 헷갈려요. 이 희한한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 중심으로 마인드 매핑으로 골격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맨 처음부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이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마인드 매핑을 좀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확실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뭐냐? 과거나 영재고 애들이 저한테 설명을 하기는 제 장점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다른 선생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스토리텔링하고 그림은 끝내준다. 스토리텔링과 그림이 끝내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으면서 걔네들이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왕도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패드도 많이 보고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는데 어찌됐건 자기 거를 만들려면 아날로그식 공부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외울 것도 많은데 그림, 표 한 번씩 그려보면서 아, 내가 이거 몰랐었지. 아,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구조 시각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을 감고서도 싹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응용 문제 해결력이 부족해요. 일단 문제를 못 풀으면 어머니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우린 지금 점수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강남기출, 수능기출, EBS 연계교재는 대치동에 있는 내신을 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수능형 문제를 제 방식대로 분석해서 내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다. 왜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 자체가 없어요. 단답형과 서술형이기 때문에 수특과 수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 본 학평과 수능 그걸 기반으로 학교 프린트와 이렇게 버무려서 제가 문제를 바꿔요. 저도 뭐 문제 바꿀 때 거의 3, 4일 밤을 샌단 말이에요. 60문제, 70문제 바꾸려면 그렇게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류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자체 제작 워크북으로 실전 문제 드릴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약간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제가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하나 갖고 와요. 선생님 이게 어디 문제야?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2문제인가 3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 수특인데 이거는 2022년도 수완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걸 또 찾아보셨나 봐요. 독한 분이세요. 그쵸? 그래서 그걸 찾아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맞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의구심이 사라지고 다시는 저한테 안 물어보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기출, 강남 기출, EBS 연계 교재가 거의 제 머릿속에 알고리즘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저는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못 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과학은 어떻게 해야 잘하지? 본질이 뭔데? 첫 번째 개념, 연계, 적용 이 3단계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고득점을 맞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 해석 능력이 핵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표, 도표, 그 다음에 글도 되게 길어요. 잘못 보면은 국어 지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길어져요. 그럼 막 애들이 그래요. 3줄 넘어가 선생님 난독증이 도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걸 해석하는 능력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 유형 실전 루틴 요 3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으면 고득점이 절대 안 나와요. 자, 보시면 일단 개념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 5개념을 넣으면 안 돼요. 생명은 물리화학과는 상대적으로 선행
지수가 낮아요, 어머니. 물리화학은 중학교 때 많이 한 애들은 물장, 화장 다 있어요? 생장은 없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재고 과고에서도 거의 한 명? 이 정도 나올까?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고착화가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최초로 넣었을 때 잘 넣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날로그식 방법이 최고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또 선생님 그림 잘 그니까 설명해서 그림 한번 그려라. 그래서 원장님 미치셨어요. 3분이나 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해서 제가 애들한테 한 챕터를 한 장 정리를 해요. 단권화라고 하는 거 어머니 아시죠? 공부할 때 그 챕터에 해당하는 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눈 감고도 고득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려요. 이거 제 글씨거든요. 이거를 한 장 정리로 해서 이거는 세포와 물질 대사의 세포 호흡 파트인데 정리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컬러로 나눠주면 애들이 그거를 보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은 이걸 똑같이 한번 베꼈어요. 어머니 베껴 쓰는 게 에너지 낭비가 아닌 거 아시죠? 시험 직전에는 애들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박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계. 1번에 해당하는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연계는 그냥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연계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의 생명과학 트렌드는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를 가장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물리화학이랑 연계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옛날에 어머님들 중학교 때 영대비 시켜본 어머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 시험만 그런 식으로 과목과 과목 사이의 연계가 드러나는데 우리 내신에서는 단원 내 연계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로 선택에서는 일부가 단원 간 연계 또는 과목 간 연계가 조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 보시면 상황에 따라 개념을 변형, 전환해 답을 도출. 이거를 해야 우리가 점수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3단계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기출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휘문 기출을 받아서 이제는 분석을 했는데 2022에 해당하는 기출이에요. 어머니도 이거 보시면 일단 길이가 짧아요.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 제가 어떻게 연습시키느냐? 우리가 보통 일반고에서 개념 문제 아니면 그냥 선다형으로 나왔을 때는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3개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능형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3개에 해당하는 보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부를 8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중에는 몇 개를 해야 돼? 5개 이상의 선지를 보고 틀린 거 맞는 거 정확하게 제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2배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애들이 맛본 거랑 안 맛본 거랑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다지선다형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빈칸. 이거는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를 갖다가 빈칸으로 뚫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뼈대를 잡을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빈칸은 제가 버전 1과 버전 2가 있어요. 버전 1은 정말 중요한 것만, 버전 2는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2번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연결은 문제는 하나하나 연결해서 흐름을 봐야 된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림표 그래프 많잖아요. 어머니 벌써 봐봐요. 읽고 싶으세요? 저도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애들이 일단 읽다가 이래요, 진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키 문제란 말이에요. 킬러예요, 킬러.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세포 분열이 무조건 킬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개념에 해당하는 감수 분열 개념 완벽하게 잡아야 되고 이 2개는 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개념에 딸린 그림과 표 또는 이거의 발전 과정인 표와 그래프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작년 기출은 저렇게 나왔대. 그럼 우리는 올해는 표와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다양하게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표 그림 그래프 같은 복합적인 문제는 해석 능력, 그다음에 개념 정립, 적용 이게 되게 중요하다. 다음 추론 볼게요. 추론이 서술형이나 단답형 부분에서 나와요. 그럼 얘는 100점을 맞느냐, 94점을 맞느냐, 96점을 맞느냐 이거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점수가. 그런데 이 추론은 보통 개념이 몇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요. 단일 개념으로 나오는 거는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일 개념은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심화가 되면 됐지 추론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두 개의 개념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도 제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넣어 그다음에 그래프도 넣어 이 개념 두 개를 갖다가 짬뽕해서 단답형과 추론 서술형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변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극악의 난이도로 가면은 저는 개념을 세 개를 집어넣어요. 동일한 시간에 개념 세 개 문제 추론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습시키면 사실 우리 일반고 학생들 분명히 시험장 가서 날아다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가 상위권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 양상 좀 볼게요, 어머니. 2018년 수특이에요. 짧죠? 일단 짧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2024년 수특이에요.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보기를 보면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개념 자체에 우리가 응용을 해서 계산까지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이젠 대다수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보시면 안 읽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안 읽고 싶으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판에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완전 짜증나. 이거 푸는 거 진짜 짜증난데 여기서 99%가 다 걸려서 안 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전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영혼을 갈아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다형이라고 하는 거 기출 유형 볼게요. 학교별 기출 좀 넣어놨는데 휘문, 선다형, 기역, 니은, 디귿, 지읒, 기역, 니은, 디귿. 그런데 저는 5개에서 10개까지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짜증나지만 알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에 이걸 다 풀어요. 그래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틀리면 좋은 말 할 때 다시 해봐, 잘했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단답형. 보통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부분이 신경계 자극과 전달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학교가 다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 계산 문제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안 하면 망해요, 어머니. 진짜 여기는 킬러 파트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 교재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보시죠? 그림, 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을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단답형, 단대예요. 오늘 받았어요. 단대 문제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 교재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넣어놨는데 신경계라고 하는 파트가 아까 킬러라고 했잖아요. 계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올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고득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단대가 휘문은 단답형이 조금 더 많고요. 단대는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게 하셔야 된다. 서술형에서 제가 경기 걸 가져왔는데 서술형이 제일 어려운 학교가 이 주변 중에서 경기예요. 그래서 잠깐 가져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개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학교도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것도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에 해당하는 서술형 나왔는데 정규 교재에 해당하는 요 개념하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경기에서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다 잘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 드릴게요. 제 필살기는 뭐냐? 기역, 니은, 디귿 삼지선다로 끝나지 않는다. 5에서 10지선다까지 가서
정확한 OX를 판별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외우는 스냅샷 이론 정리. 그 다음에 빈칸 암기 버전 1, 2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 워크북과 타임어택 모의고사. 이거는 아마 학교별 내신에 해당하면 제가 학교별 기출 분석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스펙트럼 학생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 과거 영재고에서도 천차만별이라고 말씀하셨죠. 물올 화월해갖고 짱이야. 생물 막 바닥이야. 이런 애들부터 딴 거 다 못하는데 생물은 잘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제가 여름방학 때 전교 3등 안에 드는 팀을 수업을 했어요.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어머니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외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했더니 너무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일부터 전골까지를 끌고 가려면 다 맞춤형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강사의 직접 클리닉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강점일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스트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치고 점수 발송을 해서 아, 우리 애가 뭐를 틀렸고 어떻게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 테스트 보는데 오다 클리닉은 시험의 80%를 통과 못하면 제시칩니다. 제시 다시 와서 제시치고 개별 피드백 카톡으로 봅니다. 저는 개강하자마자 단톡방을 파요, 어머니. 단톡방을 파면서 정보 공유를 거기다가 올려줘요. 올려주고 시험 이렇게 봤을 때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은 이제 개별톡 해요. 너 이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공부했어? 제시 한번 다시 칠래? 제시 통과했어도 다른 시험 한번 다시 쳐볼래? 이렇게 해서 계속 메이크업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 치클. 이 그림이요. 과거강 그 그림이에요. 이게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밤 12시에 이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매번 그 6회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번 정도를 야간 클리닉을 해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어머니.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은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 내에 끝내고 갈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앞에 저뿐만 아니라 조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언제 집에 가서 또 찾아보다가 선생님한테 카톡하면 아무리 내가 빨리 해도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 건데. 그쵸?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라 1시간을 하고 가도 괜찮고 40분을 하고 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자신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로 제가 무조건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이거는 수강 후기예요. 그때도 띄워드렸는데 뭐 하트가 많죠? 이 친구들이 제가 영혼을 갈아넣기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일단은 너무 고맙고 저는 일반고에서도 이런 후기를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선생님은 손이 안 가는 강사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냥 믿고 맡기면 손이 안 가. 그 다음에 내 점수보다 무조건 올라간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한테 가면 중박은 쳐. 고득점 칠 수 있어. 전일인데 이런 말 계속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명과학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있는 거 컨셉추얼 이건 기본서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반에 해당하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극심화반 있잖아요. 극심화반은 에이펙스 가이드라고 얘기를 해서 요 교재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매주 나가는 워크북 있을 거예요. 워크북 제가 생명과학 강사잖아요. 그래서 워크북 이름을 줬어요. 시냅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 워크북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하면 학교별 내신 했을 때 모의고사 칠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4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틈새 특강이 있어요. 제가 추석 때 S&T 일반고 탑스관에서 처음으로 일반고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포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나 좀 여유 있어서 듣고 싶어. 여유 없어도 그냥 애들 가니까 듣고 싶어 해서 이제 들은 친구들
친구들 있는데 이제는 곧 겨울방학이에요. 그 전에 기말 끝나고 시간 남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놓고 넘어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기 중에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여러 번 돌린 애들이 잘하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듣는 게 좋고 기본하고 극심화는 무슨 차이냐? 문제 난이도 차이예요. 극심화는 좀 많이 어려운데 선생님 그럼 우리 애는 기본 들어도 극심화 또 들어야 돼요? 물어보는 어머님들 있으세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잘 수행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극심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윈터 시간표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극심화반이 한 반 열리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제가 말했잖아요. 선행지수가 낮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돌렸거나 두 번 돌려도 조금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섰어. 그냥 애초에 그냥 노베이스식으로 그냥 다시 밟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전범위반. 저는 그냥 노베이스 상태라고 하고 수업할 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지금밖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포와 물질 대사. 이거는 아까는 틈새 특강이라고 해서 4회로만 특강을 하거든요. 이거는 6회로 전범위예요. 그래서 전범위를 다뤄줄 거니까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내용은 다 끝났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이번에 그래도 일반 고관에서 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믿고 맡겨주시면 저는 성적으로 보답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